일반각. 1번이 그래서 일반각입니다. 각을 한번 정해볼까요? 각도는 어떻게 정의하죠?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일치시킨 후에 이게 벌어진 정도, 이게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정도, 이게 이제 각도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 점, 선, 면, 각. 점, 선, 면, 각. 이때 배우셨죠, 그죠?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한 몇 도쯤 되죠? 한 63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63도. 이 도는 뭐죠? 도? 각도도? 요거. 디그리라고 있나요? 디그리. 어디서 나온 거야? 60분법. 굳이 나누자면 60분법이라는 각도를 재는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60분법이 뭐죠? 6개로 나누는 방법이요. 60개죠. 왜 6개입니까? 60이잖아요. 60개로 나누는 60개로 나누는 거예요. 60개. 시계 보시면 돼요. 시계 몇 분까지 있어요? 1시간에 60분까지 있죠. 이거 어디서 유래한 겁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60분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요. 네, 혹시 그거 알아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와, 이게 언제 쪽이야? 메소포타미아 알아, 니네? 그 문명이 언제쯤이지, 얘들아? 6천년? 6천만 년 아니지, 6천년. 그때야, 그때. 그때 조금 지나면 거기에 왕국이 하나 생기죠. 바빌로니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빌로니아 알아요? 그 이제 함무라비 법전 그거 알아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그때야. 와, 씨, 그때 나온 거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해가 뜬다. 해가 졌어. 깜깜해졌다.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해가 뜬다. 해가 뜬다. 며칠을 계속 갔더니 밤낮이 바뀌었어요. 밤낮이 바뀐 게 아니라 밤과 낮의 길이를 다 재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체크를 했어요. 인간의 그 지능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한 바퀴 휙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 그거를 체크해 봤더니 대략 360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이제 태양이 떴을 거 아니야. 태양, 지구, 돌자 이렇게 그치? 하루하루 재는 거야. 하루하루 이렇게 재가지고 360일 지나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를 그때 당시에 알게 됐던 거야. 그걸 해가 뜨고 지고 이걸로 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미지했던 거지. 그래서 1년이 360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원을 360도로 했어. 그래서 360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쓴 거야.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실제로 1년은 365일? 또 아니지. 365점? 그치? 365점? 뭐야, 이거 어떻게 배경 지식이 없어. 뭐 하는 게 없어. 365점? 그렇지! 박수! 그래서 365.25여서 4년마다 그걸 주는 거야. 하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4년마다 있잖아. 2월달에 29일까지 생기잖아. 그게 그래서 주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처음 알았어? 이게 얼마나 좋니? 수학학원에서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어쨌거나 수학적으로 봤을 때 60분법은 오랫동안 썼던 방법이다. 그래서 그 각도를 잴 때 원 전체를 몇 도로 잰다? 원을 360도로 재고 그거를 이렇게 1도씩 움직여 가면서 각을 재는 방식을 우리가 360도 60분법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이거 필요 없고. 아무튼 두 개의 반직선으로 만들어진 그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배웠냐면 0도에서 360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361도는 없냐 이거야. 마이너스 3도는 뭐냐 이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각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0도에서 360도를 벗어나는 각에 대한 각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을 거냐, 정의 내릴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바로 일반각입니다. 자, 네, 초점은 어디다 올려놓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 이제 각을 올려놓을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는 함수화 하는 거니까 지금 삼각함수를 배우려고 하니까 함수 이제 하려면 이제 데카르트 평면에다 올려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각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바로 일반각이다. 자, 그럼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7명한테 쌤이 이제 얘기했어. 야, 30도 한번 그려봐. 그려보세요. 아무 기준 없이. 야, 30도 그려봐. 그랬더니 민창이가 30도 뭐 이렇게 그려보시. 30. 딱. 윤성이가 촤. 아이 뭐 30도 다 이렇게 그려주고. 호호호호.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두 친구는 잘못 그린 겁니까? 아니요, 너무 잘 그렸죠. 단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해봅시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는 이 시점이 있지. 이 점을 어디로 잡을 것 같니, 태영아? 그 원점 얘기하는 거지? 아, 자연스럽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로 잡겠다 이거고. 자, 벌어지는 정도잖아. 그럼 하나는 그냥 고정시켜도 돼. 하나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요선은 뭐로 잡을 것 같습니까? 지수, 어디로 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X줄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시켜요. 반직선 하나를. 그래서 고정시키고 시작되는 선이다 해가지고 C. 아이씨. 시발선 하나 하지마. 시초선. 기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이제 반직선을 편한 대로 우리가 그리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30도로 그려볼까요? 30도로 이쁘게. 자,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냐도 기준 잡았어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우리가 플러스 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자, 약속 어떻게 했다고? 두 반직선이 만나는 시점은 원점으로, 반직선 두 개 중에 하나는 시초선으로 고정,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만 움직이도록 정의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양해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음해각으로 정의해냅니다. 음해각.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 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같이 그럼 이제 30도 그려봐라. 그럼 이제 7명이 다 이렇게 똑같이 그릴까 안 그릴까? 그리겠죠? 마이너스 30도 그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30도는 실제로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330도겠죠. 됐나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390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각 정의한다는 건 이런 거 정의하면서 390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돌면은 360도까지 왔겠죠. 그럼 30도만 더 가면 3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좀만 더 올라가면 되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330도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30도. 그럼 거꾸로 4 이렇게 딱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 좀 샥 오겠네. 그치? 맞아요? 또 120도, 뭐 180도, 90도, 270도, 215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 내릴 수 있어 없어? 다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뭔가 좀 찝찝한 게 생깁니다. 그죠? 중첩이라는 게 좀 생기지 않나요? 몇 도랑 몇 도는 30도랑 390도는 같은 각입니까? 일단 다른 각입니까? 크기가 다르잖아요. 얘가 훨씬 크잖아요. 같질 않아.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뭐가 같기는 같죠? 이 반직선,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의 위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 움직이는 반직선이 똑같잖아. 그치? 아까 움직이는 반직선 이름을 안 정해줬네요. 자, 얘는 움직인다 해서 동명입니다. 도쿄? 도쿄. 야, 동경 이렇게 많아?
오, 도쿄. 움직일 동자에 반직선 경자입니다. 움직이는 반직선이다. 그래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각은 다르지만 뭐는 같다? 동경의 위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랬어.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합니다.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들이 정말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여기 있는 건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모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 동경의 위치는 360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많겠죠 원래. 각도를 더 쪼개면 쪼갤수록, 그치? 맞아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X라는 각은 30도에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바로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왔는지, 거꾸로 세 바퀴 돌아서 왔는지를 표현을 해주자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n은 정수 다됨. 요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0도와 390도는 각이 같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각 표현으로 봤을 때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죠.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 n이 0이면 몇 도입니까? 30도죠. n이 1이면요? 390도입니다. n은 정수니까 무한집합이죠? 무한하잖아요. 그죠? 몇 바퀴 나왔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일반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각 표현이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각을 쟀더니 120도가 나왔어. 그럼 120도에 해당되는 일반각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5초. 120도에 해당되는 일반각 표현. 선생님 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간단합니다. 얘는 정수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반각의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4분면에 이해하는 거 맛있네. 자, 이제 4분면의 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4분면의 각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1,4분면의 각은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도 쓰고 90도 쓰면은 이제는 안 돼요. 쌤, 0도에서 90도 사이에 쓰면 1,4분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모르죠. 왜? 일반각으로 이제 확장시켰잖아. 그치? 어제까지의 여러분들은 1,4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지금 수업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앞에 반드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런 식으로 1,4분면의 각을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 뒤에 넘김도 있어? 뒤에 다 나와있네. 뒤에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네. 여기 위에 있습니다. 2,4분면의 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바꾸면 되겠죠. 90도에서 180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이것까지 써주시고요. 다 나와있으니까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일반각을 의식해야 되는 거구나. 자, 질문입니다. 여기 등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연우. 여기 등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선생님 안 들어가게 썼는데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등호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짜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 안 들어가는 거 써있어요? 왜요? 알고 가야 돼요. 윤서. 왜 안 들어갑니까?
y축 x축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됩니까? 일단 그 축에 있으면은 안 되거든?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봐. 왜 안 되지? 뭐 하니까? 헷갈리니까. y축에 있는 건 1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대답해봐요. 정리하시. 대답해봐. y축이 있는 건 1사분면일 것 같아, 2사분면일 것 같아? 1? 2? 헷갈려. 수학에서 그런 거는 안 정해버려. 그래서 하지 말자, 이렇게. 약간 그 우리 지수 배울 때랑 그런 비슷한 거. 0이 0제곱 정해야 돼. 그럼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축에 있는 것들은 사분면의 각이 아닙니다. 축에 있는 점도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원점은 그러면 어떻게 해? 1로 넣어, 2로 넣어, 3로 넣어, 4로 넣어, 아예 안 넣어. 안 넣는 거야. 축 안 넣고 원점 안 넣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빠져야 합니다. 혹시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뭐 정수의 개수 하는데 등호 넣어가지고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자, 여기 사분면의 각. 3, 4분면, 4, 4분면 안 쓸게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됐니? 오케이.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 이해됐지? 자,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잘해서 쌤이 바로 이제 봅니다.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럼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이 문제 쌤이 안 넣었을 거야. 그치? 안 넣었어. 근데 잘하니까 쌤이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이게 애들이 맨날 틀리는 거거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자, 일단은 일반각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답이 그냥 1, 4분면이야. 그치? 왜냐면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각이 2, 4분면이니까. 근데 그걸 3등분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3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30도고 얘는 60도 사이에 있으니까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다? 그래서 1, 4분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일반각을 배우기 전에는. 맞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각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1, 4분면 말고도 또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2, 4분면의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바로 온 건지 한 바퀴 돌아서 온 건지 두 바퀴 돌아서 온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야 한다. 선생님? 그럼 너무 많지 않아요? 다 고려해야 된다면서 너무 많지 않아요? 1분 줄게. 풀어봐.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1, 2, 3, 4 정답 1, 2, 3, 4요. 무수히 많으니까 뭐 어디가 하나 걸리겠지. 땡입니다. 일단 땡. 그 친구 땡입니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암산 불가합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왜요? 오이씨 암산하고 있어요. 경주기고. 오이씨 이게.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당연히 일반각으로 쓸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써주고 가는 거야. 그냥 바꿀게. 그럼 여기서 바로 3등분을 하면 여기도 3등분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3등분을 해줘야 되니까 식을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아까 쌤이 뭐라고 써줬냐면 n이 정수라는 말을 써줬기 때문에 이 n은 무한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n에다가 정수를 막 쑤셔 넣으면 각이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무한계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은 1도 지나가겠고 그 무한계 중에 2도 지나가는 게 있겠고 3도 있겠고 4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봐봐. n에다 0을 넣어봐. 그럼 0 넣으면 30도, 0 넣으면 60도. 즉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맨 처음에 아까 썼던 거랑 똑같네. 자, 그 다음에 n1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150도로 바뀌고 얘는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2, 4분면도 가능해. n이 2일 때 한번 볼까? 그럼 270도로 늘어나고 얘는 300도로 늘어나네. n이 3일 때 한번 보자. 3을 넣어보면 360도 더하기 30도야. 360도 더하기 60도야. 쌤 왜 이렇게 썼을까?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그럼 한 바퀴 돈 거는 우리 빼자. 동경의 위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아하 30, 60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n이 4일 때는 얘랑 똑같아져. n이 5일 때는 얘랑 똑같아져. 그러면 아무리 무한계가 있어도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야. 중첩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그림까지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30도에서 60도 사이 비트 여기 올 수 있고, 자 150도 이 정도, 180도 이 정도, 2, 4분면 여기에 올 수 있고, 270도 여기, 300도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어디를 안 지나냐면 3, 4분면은 오지 않아요. 절대. 신기하죠? 따라서 1, 2, 4,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각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까? 내가 잘 아닌가? 그러면 여기가 4면은 다 지날까요? 뭔가요? 여기 밑에가 3이 아니라 4면, 4분의 셋 하면 다 지날까요? 박지훈. 김민찬. 쓰는 어? 쓰는 왜요? 그 맞습니다. 4면 다 지나요. 5면이요. 다 지나요. 그러니까 4 이후부터는 다 지나요. 그 이유는 그냥 가볍게 설명할게요. 증명까지는 안 하고. 잘 보시면 이 간격이 진짜 아름다워요. 수학이 아름다워요. 다 똑같아요.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 정확하게 360도를 3등분하는 거야. 그러면 4부터는 뭐야? 전체 360도를 4등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디쯤에 있든지 간에 걸린다. 5면 5등분이지. 그러면 어떻게든 걸리겠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3이 나옵니다. 항상. 3이 나오고요. 지나지 않는 4보면 몇 번이냐? 딱! 여기 보기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면 더 좋고요. 내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얘네들의 총 각도의 합은 몇 도일까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 합치면 몇 도일까요? 지금 몇 도죠? 30도, 30도, 30도니까 더하면 90도죠? 항상 90도입니다. 항상 90도. 당연한 건가요? 황태영. 여기 지금 해당되는 각들의 합이 총 90도가 된다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왜요? 한 4분면은 몇 도입니까? 이 차이가 90도를 몇 등분하는 거예요? 3등분 한번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도씩 3개 있으면 90도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까지 알고 가시면 더욱더 좋다는데 지금 당장 알 필요 없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가면 된다? 각을 확장시켰다라는 거, 360도보다 더 큰 각, 0도보다 더 작은 각에 대한 각을 좌표평면상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가 일반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됐습니다. 1번, 2번 니네가 풀어보세요. 1번 정수 n에 대해서 다음 각을 이런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음각이 나오면요, 360도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00도면 360도 더해봐. 마이너스 240도지. 또 360도를 더해봐. 120도입니다. 그래서 1번은 120도. 자, 2번은요, 360도 더해봐. 80도. 3번은 60도. 그 다음에 360도 큰 각은 360도 빼주시면 돼요. 110도. 그 다음에 850도면 720을 빼면 돼요. 130도입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니네 하시면 되겠고요. 된 사람들은 3번 하시면 됩니다.
3번 하신 분들 4번 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달려주세요. 자, 안 되는 사람. 자, 이제 다음 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여기 필기하실 때 이거 번호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필기하십시오. 선생님 다 이미 개념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필기하는 거 좀 힘들어해서 다 적어놨으니까 이해만 잘 하고 가시면 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요. 자,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자, 각을 재는 방법이에요. 얘랑 구별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분법입니다. 바빌론 360도 1년 361. 자, 그럼 60분법도 각도를 재는 방법이고요. 호도법도 각도를 재는 방법. 또 각도 재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재는 거냐면 말이 지금 한자말이거든요. 호가 부채꼴이라는 뜻이 있고요. 반지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는요 각도 도자죠. 그래서 부채꼴 뜻은 아니고요. 반지름 뜻입니다. 반지름으로 각도를 재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게를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킬로그램도 있죠. 그죠? 파운드도 있죠. 영국에서는 아직 파운드를 쓰고 있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쓰죠? 한근, 두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근, 두근. 네. 그런 게 이제 그 무게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각도를 재는 방법이고 얘는 각도를 재는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각도를 재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쌤은 이제 반원으로 하는데 거의 원이 그려져 있네요. 자, 반원으로 하겠습니다. 반원이 좋다. 자, 그럼 반지름으로 도대체 반지름의 길이로 각을 어떻게 재느냐? 기준은 내 맘이 아니야. 정하는 대로 잡으면 돼요. 그렇다고 뭐 쌤이 잡은 게 아니에요. 반지름 여기 R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걸어와요. 쭉 걸어가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을 가고 싶어요. 그럼 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가다 보면 직선은 아니지만 곡선으로 가더라도 길이 잴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갔습니다. 이 정도 갔더니 여기 길이가 R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걷더니 여기도 R이잖아. 원래 R이었잖아.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아요? R 세 개가 모였을 때를 기준을 잡자. 그때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만든 거죠.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규칙은 이겁니다.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L 뭐의 길이죠? 호의 길이입니다. 를 R로 나눠주면 돼요. 네, 반지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L의 길이를 R로 나눈 게 각도가 됐다. 이게 바로 호도법의 근간. 됐니? 그러면 또 쭉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R이 있겠죠. 쭉 가다 보면 R이 있겠죠. 그쯤에서 또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또 1일 거고. 또 쭉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또 1이 되겠죠. 이만큼 남을 것 같아요. 얼마큼 남았을까? 자, 그래서 호도법은요,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지름으로 각을 쟀다라고 해서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 별알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냥 영문이에요, 영문. 레이디어스 앵글입니다. 앵글은 다 아시죠? 레이디어스가 뭡니까? 반지름 아닌가? 맞아요. 박수. 와, 참 어떻게 맞췄지? 고리에다 고의에다 한 명도 모르는데 이거. 와, 어떻게 알았지? 반지름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R로 쓰는 거야. 몰랐지? 관심이 없잖아, 니네 별로. 그냥 R이, 반지름 R이 너보다 알고 있고. R이 레이디어스였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으로 각을 쟀다. 아씨, 전 진짜 유치하다. 레이디어스 앵글을 줄였어요. 레이디, 앵, 라디안.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얼마? 1라디안 얼마? 1라디안 얼마? 1라디안 얼마? 호의 길이가 r일 때 1라디안. 호의 길이가 r 갔을 때 또 1라디안.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라디안? 2라디안. 세 개 합치면 몇 라디안? 3라디안.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단위가 이제 나왔으니까 혼용할 거 아닙니까? 마치 돼지고기 한 근은 600g이잖아요. 한 근은 600g과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혼용해서 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 가서 이제 종조 가서 뭐라고 그래요? 고기 2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요새 그렇게 얘기 안 하냐? 두 분이 요새 정육점에서도 키오스크도 그냥 띠띠띠띠띠 이렇게 2근 띠띠띠띠 정육점 2근 주세요, 1근 주세요, 3근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3차 방정.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저울 다 있어요. 1kg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 아이씨 옛날이랑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근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근 주세요, 2근 주세요 쓴단 말이지. 그럼 혼용을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60분법과 호도법을 혼용해 보자 얘들아. 자 여기가 전체가 몇 도라는 거 우린 다 알지? 180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죠? 그럼 180도죠? 몇 라디안입니까? 라디안을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단위를 RAD 다 안 써요. 180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응? 응? 8? 파이. 정답! 와 박수! 야 파이라고 잘해서 와 야, 니네 진짜 똑똑하다. 야 이거 이 안에서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와 어떻게 알았어? 파이라디안이에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원이잖아요. 그냥 뭐는 2파이 아니죠? 그죠? 반원이니까 얼마예요? 파이 R일 거 아닙니까? 그럼 L에다 뭘 넣어본 거야, 그냥? 파이 R을 넣어본 거지.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니까. 그럼 R 약분하면 파이 R이야. 야, 180도. 와, 훌륭합니다. 근데 파이가 실제 숫자로 얼마죠, 얘들? 3.1. 3.14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몇 라디안이야 지금? 3라디안이죠? 여기가 한 0.14R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한 0.14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파이 빼기 3이 되겠죠. 여기도 파이 빼기 3R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알게 돼.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호도법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신 분?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단위 정했다. 단위. 단위 정해서 외워야지. 근데 영어로 쓰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지. 이렇게. 항상 체크해야지. 그럼 이해가 됐다면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파이 라디안은 180디그리야. 자, 2파이 얼마일까? 2파이 라디안은 360도. 좋아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죠. 자, 2분의 3파이 라디안은요 270도인가요? 네, 이거 다 적어주세요. 어디다 적냐면 5번 밑에다가 거기 빈 공간 있죠? 거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개념은 있는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수학자들이 이거 가만 놔뒀을까요? 단위 두 개를 막 이렇게 다 쓸까요? 이렇게? 수학자들 생략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위를 혼용해 쓰지 말자. 어차피 라디안 아니면 디그리 쓸 건데 둘 중에 하나 생략하면 그게 그건 줄 알자. 뭘 생략했을까요? 라디안을 생략하겠죠. 이거 3번 쓸래? 이거 동그라미 한 번 그릴래? 이거보다는 이거 하나 그린 게 낫잖아. 그래서 앞으로 라디안은 생략을 합니다. 생략합니다. 생략. 그럼 디그리를 생략하면 돼? 안 돼? 디그리를 생략하면 안 돼. 알겠지? 조심해라.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씩 시켜볼게요. 자, 3분의 파이 라디안 최은찬 몇 도일까요? 10도. 네, 좋습니다.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각도가 바로 나옵니다. 뭐 하라고? 파이에다 180도를 넣어보면 돼. 문윤서 4분의 파이. 45. 네, 잘했습니다. 황평 6분의 파이. 굿. 너
김민찬 3분의 2 파이. 그 120, 네. 박지훈 4분의 3 파이. 130, 아! 김연호 6분의 5 파이. 네. 왜 이렇게 잘해? 미쳤니? 3분의 4 파이. 이지수. 네. 최은찬 4분의 5 파이. 다 적어라. 다 이거 자주 나오는 각들이다. 다요? 네, 다 적으세요. 계산 170? 계산. 응? 170? 네. 4, 5, 이게 몇 번 있는 거야? 5번. 이거 다 5 가면 돼. 아, 175. 225. 아, 6분의 7, 8. 황태영. 다 특수각입니다, 여러분들. 110도. 어? 210. 네. 자, 마지막이네요. 3분의 5 파이. 윤수 했냐? 문윤수 한 번 더 해. 300. 어이. 박지훈 4분의 7, 8. 200. 네? 300이지. 아, 300. 크기를 이렇게 가잖아. 아이. 촌스럽게 왜 그래? 아이. 6분의 11, 8. 누구 시켜야 되니? 김민찬 또 해. 330. 네. 45도씩.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것만 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 아무리 사각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인 22도 이게 얼마인지 외우고 있니? 그럼 안 외우고 있잖아. 근데 사인 30도는 외우고 있어, 안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30도, 45도, 60도만 물어봐, 너희들한테. 근데 이제 쌤이 뭐 했죠? 일반각 배웠으니까 확장된다고 얘기했지? 그 확장된 각, 이런 각들에 대해서 자주 보게 된 거야. 그때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일단 호도법으로 바로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호도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5번, 6번 푸세요. 파이에다 180도 때려 넣어. 자, 이제 니네 잘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무자 뜻이라고. 1 라디안은 몇 도일까요? 5번, 6번 푼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1 라디안은 몇 도일까요? 특수각은 다 있지. 이거 끝나고 특수가 아닌 거 한번 해보자. 모든 각을 다 바꿀 수 있거든. 모든 각은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거든. 자, 1 라디안 몇 도일까요? 문윤수. 째려보내봐. 와. 넌 민찬이, 너는 그게 힌트야. 내가 말할 때 꼭 나오면 답이야. 분수예요, 분수. 파이, 네. 네. 다시. 네. 아니, 앞으로 민찬이 딱 보면 민찬이가 말한 거 반대로 얘기하면 돼. 여기를 양변을 뭐로 나누면 그럼 돼? 제가 제대로 된 답을 말하는 파이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1 라디안만 남잖아.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황태영. 관심 없어요? 던져요? 그렇죠. 태리도 머리 굴 줄 알아. 잘했습니다. 네. 요거 많이 물어본다, 얘들아. X도 나중에 많이 물어본다, X도. X도가 나오면 요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X파이겠지? 파이 X를 보통 쓴다, 이렇게. 라디안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대략 몇 도쯤 될까요? 파이분의 180도. 대략 파이가 3.14잖아. 그럼 3으로 나누면 60도잖아. 3.14로 나눴지. 아까 다 봤지, 그치?
3점 이상 나누면 60도보다 조금 작거든? 57도쯤 돼. 근데 대략이니까 이렇게 써줄게. 57도쯤 된다. 1라디안은 57도 정도 되는 거야. 두 개의 단위를 혼용해서 쓸 거야. 자, 끝. 자, 이제 다음 역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었죠? 5번, 6번? 아, 너네 근데 되게 잘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수업은 하루치 수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다 하면 이틀치 수업이에요, 이게. 근데 너희들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럼 이틀에 나눠서 하는 게 어때요? 시대. 다들 나야버리지 뭘. 근데 니네가 그냥 지금 이게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그냥 쭉 가면 돼. 최대한 해볼게. 내가 좀 힘들면 좀 얘기해. 자, 5번 갑니다. 자, 도쿄의 위치가 아니, 아니, 동경의 위치가 아니. 동경의 위치가 아니. 그런데 그냥 동경하면 안 되고 두 동경. 그렇죠. 두 동경의 위치가 있네.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 자, 첫 번째는 동경이 이제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죠.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일치. 그 내용 이제 있어요. 거기 3페이지 있으니까 다 그냥 보고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꽃 모양 이렇게 그려주시고 음영 좀 넣어주시고 그냥 이제 만화도 하나 그리고 원피스 그리고 원피스 걔 누구야? 루피? 루피냐? 아 뽀로로가? 그 원피스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걔도 루피 아니야? 맞지? 걔도 루피지. 맞잖아 이 자식아. 폴라로이드 루피가 있다는. 걔가 그 핑크색 걔가 루피인가? 뽀로로죠? 아버지 비교를 했다. 옛날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가끔 그거 하는데 에디가 걔지 과학자. 여우. 고민 뭐지? 고민 이름이 뭐였지? 고양이요, 고양이. 고민 이름이 뭐였지? 고양이. 야 까먹었어. 포비. 포비. 신세계. 자, 부끄꼼 털이 하얀 거고 네. 피자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치.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고요.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일치랑 원점 대칭이 한 80% 나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Y는 X 대칭. 다 써있나요, 이거? 이렇게 이제 총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개 나와 있고요. 뒤에 4개 나와 있죠. 네. 보시면 다 이게 되고요. 쌤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시고. 자, 이제 2개의 동경이 있는데 두 개의 동경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그 동경 이름은 각을요. 그러면은 2개의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여기가 알파가 있는 거야. 알파. 이해됐죠? 자, 베타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겹쳤어 이렇게. 얘도 베타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완전히 일치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2개의 동경이 일치했을 때. 그럼 각이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냐? 각이 같을까? 아니지. 동경의 위치가 같다고 해서 각이 같은 건 아니잖아. 아까 저가 이해했죠? 동경이 위치했다는 얘기는 그 위치만 같은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그 바퀴 수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베타하고 알파가 완전히 같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0도가 나올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일반각 0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지 얘들아. 이렇게 0도는 0도잖아. 빼면 0도는 맞잖아. 그런데 이게 한 바퀴가 남아있을 수 있고 두 바퀴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 항상 그 0도도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n은 정수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각의 차이를 봤을 때 일반각 0도가 나온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요, 여기 n에다가 얘들아 0, 1, 2 이렇게 좀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야. 규칙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자, 원점 대칭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알파가 있으면요, 동경이
베타는 어디 있을까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차이는 180도는 자명합니다. 그러나 몇 바퀴 돌아서 180도입니까? 그건 모르죠. 그래서 180도는 자명한데 걔를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조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X축의 대칭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타를 이렇게 쓰면 안 돼. 항상 우리는 각을 잴 때 이렇게 재기로 했단 말이지. 이게 베타구나.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특징이 뭘까? 베타에서 알파를 얘네처럼 빼야 되나? 이 노란색 각에서 흰색 각을 빼면 요만큼이 남는데 그냥 몇 표야? 알 수가 없네. 얘는 두 각을 빼버리면 0도라는 거 알았고 얘는 두 각을 빼버리면 180도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빼는 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잘 보니까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을 거 아니야. 벌어진 정도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각을 요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알파라는 양의 각으로. 그러고 보니까 어때? 베타가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알파니까 얘는 두 개를 더하니까 360도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얘는 360도에 더하기 360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X축 대칭. 됐니? 자, 잘 들어라니?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근데 N은 정수지. 정수는 무한집합이지. 그럼 모든 정수에다가 1을 더해도 정수야 아니야? 정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쓴다. 이렇게 안 쓴다.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쓰고 만다. 뭐 M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버리고 만다. 이 표현법도 알아놔야 돼. 슬슬. 무한집합에 대한 정리거든. N이 정수야. 그거 1 더해서 다 정수일 거 아니야. N이 모든 정수가 될 수 있으면 N 더하기 1도 모든 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N으로 바꿔버려도 돼, 안 돼? N으로 바꿔버려도 되겠지. 요게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Y축 대칭 어떻게 될까? 칸이 부족하다. 근데 지금 그 그림 봐라, 그냥. 자, Y축 대칭은 여기가 알파면, 자, Y축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야. 요만큼. 이렇게. 느낌 오니? 빡 와. 알파랑 베타랑 빼야 될 것 같아? 더해야 될 것 같아? 더해야 될 것 같죠? 더하면 뭐 나올까요?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건 더 이상 합치면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놔둬야 돼. N은 정수죠. 자, 이제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X 대칭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식은 적어줄게. 식 여기 써있니? 식 다 써있네.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돼. 이제 Y는 X까지만 갑니다. Y는 X까지만 갈게. 자,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야. 요렇게 생긴 게 알파야. 그럼 베타는 어디 써야 돼? 알파랑 베타가 Y는 X 대칭이 되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Y는 X 대칭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을 거 아니야. 여기랑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럼 이쪽을 뭐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이쪽을 알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얘랑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가 나올까? Y 알파랑 베타는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정리하고 끝낼게. 이건 뭐 210도야.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다 알 필요 없어. 이거 풀다 보면은 보면서 했는데 지금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얘 두 개 위치합니다. 쌤이 그러면 두 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7번 보세요. 자, 이제 이건 지우죠. 다 이제 내용은 다 파악되셨으니까.
자, 세타가 2, 4 분면에 있대요. 근데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딱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바로 90도에서 180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한다는.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 개념이니까 다시 보시고요. 그때는 두 각을 뺐었단 말이죠. 뺀 게 0도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근데 이제 저기 보니까 호도법으로 써있어, 60분법으로 써있어. 저 호도법이야, 60분법이야, 태연? 호도법이야. 왜? 그렇지. 디그리가 안 보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도 이거 디그리를 자꾸 하면 안 되네. 그럼 360 디그리는 몇 라디안이었지? 2파이 라디안이었지? 0도는 쓸 필요 없지. 이렇게 바꾸자. 그럼 여기는 이제 6세타가 됐겠지? 그럼 세타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6분의 2파이 n, 3분의 파이 n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쌤이 아까 뭐라고 빨간색으로 써놨지? n에다가 0, 1, 2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럼 0 넣으면 세타가 얼마나? 0. 1 넣으면 3분의 파이, 2 넣으면 3분의 2파이, 3 넣으면 3분의 3파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은 저기 범위 내에 있단 말이야. 0 안 돼. 0 안 들어가. 3분의 파이 안 들어가. 3분의 2파이 들어가. 3분의 3파이 안 들어가. 이 뒤로는 다 안 들어가. 따라 답은 3분의 2파이가 세타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3분의 2파이를 다시 여기다 넣어. 그럼 코사인에 3분의 파이를 다시 물어보는 거네. 그럼 삼각비 다 외운 일이네.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죠. 답 2분의 1입니다. 네, 삼각비가 출현합니다. 삼각함수니까 당연히 출현하겠지. 8번은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하세요. 네. 지금 해, 지금 해. 뭐야, 1시간 지나갔네 벌써?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야, 다 못할 수도 있겠다. 연우야 괜찮니? 빨랑빨랑 그냥 왜요? 중요한 개념만 딱 잡아놔. 아, 동경이 뭐다? 시초선이 뭐다? 일반각은 뭐다? 호도법은 뭐다? 이 정도. 공리함수였던 시갈선이었던 시갈선. 그거로 다른 거지. 다르게 지금 계속 주는 거야. 자, 9번 하고 소식했습니다. 이번에 2세타와 4세타가 뭐의 대칭이냐? X축 대칭이란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6개 다 안 외워도 돼. 그때 딱 이 문제에 딱 돌입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여기 그냥 알파라고 써. 그럼 X축이 여기 있잖아? 그럼 대칭되면 대칭되게 그려 그냥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만 조심해. 이렇게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베타라고 하면 돼. 딱 봐도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돼? 360도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다. 그런데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 결국 그냥 얘는 360도 m과 같다. 2파이 m과 같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의 동경을 4세타랑 2세타로 했으니까 2세타 더하기 4세타가 되는 거야. 6세타가 2파이 m이지. 6세타는 뭐야? 3분의 파이 m이지. 그럼 이제 0부터 넣어요. 그럼 0 넣으면 0,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근데 끝났네 벌써. 세타는 그냥 첫 번째 4분면이야 무조건. 몇 바퀴 도는 거 신경 쓰지 말래. 0도에서 90도 이건 일반각이 아니야 얘들아. 첫 번째 1,4분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답이니까 답은 몇 도다? 60도다 이렇게 하고서는 끝나는 거예요.